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징악 이권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악한 행위는 마땅히 징벌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 충신과 효자에게 상을 주고 난신과 적자에게 벌을 준다는 이 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다시피 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을 빼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체크. 베트남 현지 언론 응호이 라오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현 사태로 베트남 전국적으로 약 34,900개의 회사가 올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하고 철수 기업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현 사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4,100개는 해체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있다고 전해져 베트남 현지에서는 떠나가는 기업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주로 관광,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숙박 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현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관광업계 1000여 개 기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 사태는 936개의 숙박 및 식당 서비스 제공업체와 1100명 이상의 물류 운영자들을 강타했습니다. 신설 법인 수는 소폭 증가했고 신규 등록 또는 추가 자본금도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락하는 사업 분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 사태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베트남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민관, 합작 투자, 건설, 운영, 양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해야 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엔깡, 푸토, 고속도로 사업에서 민간 투자자인 수원지엉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뚜원광성 인민위원회는 총리실에 이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100% 공공투자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사업비 약 53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양도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뚜엔광 푸토 고속도로 사업은 4차선 총 40km로 기존 노이바이 라오카이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베트남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난간에 부딪힌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조차 베트남에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메이커의 운동화 생산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사태로 글로벌 메이커의 베트남 내 생산 라인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의하면 호치민시는 베트남 총리실에 세계 최대의 운동화 제조업체인 대만그룹 푸첸의 호치민 공장 일시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푸첸은 OEM 방식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의 운동화를 베트남에서 생산 중입니다. 호치민에 위치한 푸첸사의 베트남 공장에서 한 해 3억 켤레의 신발이 생산되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호치민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강력하게 생산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총리실에 요청한 배경은 호치민시가 베트남 내에서 하노이 다음으로 이번 사태 확진자가 많아서입니다.
하루 3교대로 7만 명의 근로자가 계속 신발 생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물론 인근 공장과 호치민시와 가까운 4개 지방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호치민시의 판단입니다. 호치민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인근에 위치한 공장들의 현사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위험지수 80% 이상이면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 푸첸사의 호치민 공장의 위험지수는 81%였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현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형국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이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접습니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 공룡 기업과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익이 되는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산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을 청산하고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합작 법인의 보유 지분을 정리 중입니다. 롯데쇼핑은 최근 청산한 베트남 이커머스 법인 롯데전자상거래 베트남 유안상해의 오픈마켓 롯데닷VN 등을 운영했으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롯데쇼핑 외에도 국내 대표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베트남 사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며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경제 심화에 따라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던 맘스터치의 그간 행보와 상반된 조치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로 푸드서비스가 가장 큰 금액 23억 원을 출자한 해외 법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맘스터치가 철수하게 된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맘스터치 베트남 법인은 설립 이래 줄곧 적자를 봤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015년 9천만원에 이어 2016년에서 18년 매년 3억원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이 베트남은 돈 안된다, 생산력도 안된다, 있을 이유가 없다며 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도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무료 쌀 자동 배급기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무료 쌀 배급기를 설치한 데 이어 하노이와 후에, 응우옌 등의 지방에도 쌀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쌀 배급기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겼습니다. 쌀이 필요한 사람이 버튼을 밟으면 기계에서 쌀이 2kg 정도 나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급한 것이 아닌 베트남의 기업인과 독지가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누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베트남 소식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기부하고 있다는 고구마 먹는 듯한 소식만 전해드린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권선징악! 어차피 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쁜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에 초콜릿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뭐래도 행복을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초보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난 듯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말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내가 가지고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때의 기분, 내가 보고 싶은 만화를 보고 있을 때의 기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이를 먹고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하루에 딱 한 번씩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